너덜트는 숏박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코믹 숏무비 제작팀입니다. 초반에는 이현규, 정상엽 두 사람이 기획, 촬영, 편집을 진행했다고 하며 이후 임재영이 들어오면서 3인 체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덜트는 2022년 인플루언서 글로벌 협동조합 GIN의 3월 이달의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너덜트의 뜻은 괴짜라는 뜻의 너드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를 합친 말로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철없는 어른들을 뜻합니다. 참고로 이름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너덜트 초창기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아이디어 회의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영규 감독은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해보면서 성장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재밌었으면 좋겠다 싶어 첫 영상을 내보내기 전까지 작은 디테일 부분도 신경 써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영상이 나오는 데까지 총 6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이에 대해 정상엽 PD는 저도 완벽주의이긴 하지만 감독님은 조금 더 심하다.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 긁어 부스러 만드는 스타일, 진짜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다. 제가 30시간을 안 자고 일한다고 하면 감독님은 50시간을 안 자고 일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어덜트 Q&A 영상에서 자네 나를 영입할 생각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정상엽 PD는 근데 아마 와서 일해보시면 하루 만에 나가시게 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너덜트의 영상은 평균 2주에 하나씩 업로드가 됩니다. 장소를 구하고 구해진 장소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면 2주 동안 제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죠. 물론 마음만 먹는다면 3일에서 4일 안에 하나씩 뽑아낼 수 있겠지만 보는 이들한테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디테일하게 구상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디어는 둘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며 뇌의 창고인 전두엽에서 섞여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하죠. 유영규는 너덜트의 감독을 맡고 있으며 출연, 연출, 촬영, 동시녹음, 스토리 구성, 커뮤니케이션, 색 보정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전상엽은 너덜트의 PD를 맡고 있으며 연기, 조명, 믹싱, 편집, 메일 업무, 로케이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하는데요. 너덜트가 말하길 서로 말만 감독이고 PD지 사실 둘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덜트를 떡상의 길로 보내준 당근마켓 편은 영상 공개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으며 현재 누적 조회수는 719만 회입니다. 당근마켓 편에서 리얼한 연기를 보여줘 유부남으로 착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며 실제 그들의 나이는 29살과 31살입니다. 참고로 정상엽 PD는 빠른 94년생이라고 합니다. 촬영 비하인드로 야외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은 문제 등으로 인해 새벽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한창 여름 시기에 촬영했던 거라 날씨가 매우 더웠다고 하며 새벽에도 지나다니는 자동차들과 도로 청소하는 트럭들 때문에 촬영하다가 10분에서 20분 정도 촬영을 멈췄다고 하죠. 여담으로 당근마켓이 떡상한 이후 광고 촬영까지 했다고 하며 영상의 제목은 다시 만난 중고마켓 남편들입니다. 너덜트를 떡상의 길로 보내준 당근마켓 편은 사실 다른 주제였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올림픽이 화제였고 양궁 단체에서 오진혁 선수가 끝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을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주제는 양궁을 사서 냉장고 문을 활로 맞춰 닫으며 끝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스케줄을 다니다 보니 올림픽이 다 끝나버려서 사용할 수 없는 주제였다고 하며 올림픽 때문에 사놓은 양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서 당근마켓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덜트는 이에 대해 자칫 잘못했으면 원래 주제로 갈 뻔했었다. 그렇게 되면 당근마켓은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너덜트의 당근마켓 영상은 유튜브에서 먼저 반응이 온 것은 아니며 먼저 반응이 온 건 틱톡이었다고 합니다.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몇천에서 몇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몇십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궁금해진 사람들은 너덜트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틱톡 업로드 이후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하죠. 참고로 너덜트는 당근마켓에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24명이었다고 하며 그 구독자들은 다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너덜트는 업로드 당시를 이야기하길 당근마켓 영상을 올리자마자 즉흥적으로 반응이 와 잠을 못 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덜트가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수익 또한 많이 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너덜트는 버는 수익을 족족 유튜브를 위해 투자했다고 합니다. 작업실은 유영규 감독이 전세로 얻어서 시작했다고 하며 수익이 들어오면 인테리어 및 장비 라인업 업그레이드에 몇천만 원씩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상의 퀄리티와 스케일이 높아질수록 장비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버는 족족 재투자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너덜트는 이때 수익 분배 자체가 의미 없었다고 하며 최소의 생활비만 나눠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쌀밥에 반찬 3-4개만 사서 먹었다고 하며 현재는 먹고 싶은 걸 사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벌었고 채널이 안정화가 되면서 재투자하는 일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너덜트 채널을 기획했을 당시 돈이 너무 없어서 서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카메라도 없어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촬영을 다녀본 결과 카메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공금은 100만원대에서 2자리가 됐다고 하며 유영규와 정상엽은 왼줄을 뛰면서 계속 공금을 채웠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금은 점점 바닥을 향해 갔고 유영규는 영상과의 아르바이트까지 생각했다고 하며 전상엽은 촬영 알바를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영규는 내가 혼자 영상 과외를 하며 돈을 벌어오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상엽이 넌 그 시간에 영상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던 중 터진 게 바로 당근마켓이었다고 합니다. 유현규 감독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경력 또한 남다른데요. 대학은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 아트과를 나왔으며 한국은행 화폐사랑 공모전 대상, LG CNS 카카오페이 공모전 금상, 대원제약 콜대원 공모전 최우수상, 서울문화재단 시민천 영화제 1등상. 이거 다 이야기하면 분량 넘어갈 것 같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외에도 규모가 낮거나 작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유현규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영상을 좋아했다고 하며 학생 때부터 무작정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다소 수상을 했으며 수상으로 받은 상금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냈죠. 또한 이것을 계기로 광고 업계로 진출하여 삼성전자의 광고를 맡았으며 이후 인더백이라는 광고 회사를 설립하고 광고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치킨맨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당시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유현규 감독은 이 모든 과정을 해내기 전에 영상을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터넷에 영상 관련에 대한 좋은 정보가 부족했다. 그렇다고 비싼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과 시간이 없었고 방향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웠다 라고 말하며 아마추어한 영상을 벗어나기 위해 유명한 CF 감독의 현장에서 일하고 CJ, CNM에 입사하여 영상 업무를 하면서 퇴근 후 본인의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세미나를 참여하여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한테 정보를 습득했다고 하죠. 현재의 너덜트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너덜트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전상엽의 본래 직업은 영화 관련 쪽에서 연출, 촬영 베이스를 담당하는 스태프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기에 흥미를 느껴 배우로 꿈을 바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상엽이 연기를 배운 기간은 한 달이라고 하며 유현규 감독은 넌 연기 잘하니까 그만 배워도 돼 라고 말해줬다고 하죠. 또한 전상엽의 아버지는 유명한 영화 평론가이며 아버지의 힘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 전상엽은 그러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상엽의 아버지 또한 혹시라도 아빠 찬스를 쓴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연기를 시작할 때부터 알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